오늘은 중국 명나라의 대표적인 암군으로 평가받는 가정제의 인생과 그가 벌였던 엽기적인 행각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정제는 명나라의 11대 황제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즉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임 황제였던 정덕제의 허무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임 황제 정덕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똘끼가 매우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자기 자신에게 대장군의 직위를 내리고 대장군에 빙의하여 1인 2역할을 하며 실제 전쟁에 나서기도 했죠. 이런 똘끼 있는 정덕제는 평소처럼 호수에서 1인 2역을 하며 뱃놀이를 하다 물에 빠져 허무하게 죽게 되죠. 정덕제는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사촌동생인 가정제가 갑작스럽게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전임 황제였던 정덕제가 워낙 기이한 행동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새 황제인 가정제에게 거는 신하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가정제는 즉위한 지 3년 뒤부터 자신의 변태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발산하게 됩니다. 불로불사의 신선을 모시는 종교인 도교에 심취해 있던 가정제는 자신이 직접 신선이 되기 위해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죠. 자신이 총애하던 도교 도사들에게 불로장생의 약을 제조시켰습니다. 약의 이름은 홍연안으로 젊고 아리따운 여성들의 생리혈과 수은 등을 섞은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홍연안은 처녀의 생리혈과 수은을 섞어 가열 후 매실과 우물물을 섞어 햇볕에 말리고 사람의 젖을 말려 빻은 가루와 수은, 유황 등을 섞어 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젊고 아리따운 처녀의 생리혈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 중에서도 특히 미소녀의 초경부터 두 번째까지의 생리혈을 최고의 상품으로 여겨 수백 명의 13세부터 14세까지의 미소녀들이 중국 전역에서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잔혹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연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소녀들의 식단까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소녀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먹거리는 뽕나무 잎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물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이슬을 모아 갈증을 달랬죠. 이런 홍연안이 제대로 된 효능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기록에 따르면 가정제는 홍연안 덕에 하룻밤에 수십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이 좋은 만큼 부작용도 엄청났는데 수은이 다량으로 함유된 홍연안은 가정제의 난폭함을 증가시켰고 극단으로 정신착란 증세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관계 도중 가정제는 궁녀들에게 갑자기 폭력을 휘둘러 궁녀들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살해당한 궁녀만 좋기 200여 명은 되었다고 하죠. 가정제의 폭력성은 황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째 부인인 진씨는 자신보다 후궁을 아끼는 가정제에게 질투를 했다가 가정제의 발에 걷어차여 복중에 있던 아들과 함께 절명하였고 두 번째로 들인 황후 장씨는 홍연안을 먹기를 거부하여 폐위되고 쫓겨나게 되었죠. 이후 세 번째 황후 방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황후 방씨는 영모에서 가정제의 목숨을 구해주는 인물로 가정제에게는 애증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모는 역사서에 이민궁변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민궁변은 평소 가정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궁녀를 때리고 죽이는 탓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궁녀들이 영모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궁녀들은 먼저 가정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성관계 도중 살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먼저 가정제를 시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6명의 궁녀들은 가정제가 잠든 틈을 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공격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공격하면 동선이 꼬일 수 있었기에 각자 역할을 맡아서 치밀하게 공격했습니다. 첫 번째 궁녀는 가정제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고 다른 궁녀들은 가정제의 가슴을 누르고 각각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질식시킬 계획이었지만 가정제는 거머리처럼 쉽게 죽지 않았죠. 그 시절 황제에 대한 두려움과 평소 암살과는 거리가 먼 궁녀들이 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궁녀들 중 두려움이 극에 달한 한 명이 황후 방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황후 방씨는 침소로 바로 달려가 가정제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극적으로 가정제를 구해낸 황후 방씨는 가정제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궁녀들을 모두 능지처참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평소 황제의 총애를 받던 후궁을 황후 방씨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시해 사건과 엮어같이 죽여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깨어난 가정제는 후궁을 죽인 황후 방씨를 원망하였지만 영모의 현장에서 자신을 극적으로 구해낸 것도 황후 방씨였기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야사에는 이 일 때문에 가정제가 황후 방씨를 불태워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가정제가 죽었을 때 황후 방씨와 같이 묻어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가정제는 황궁에서만 위협을 받은 것 같지만 황궁 밖에서도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북로남해, 북쪽에는 몽골 오랑캐가, 남쪽에는 일본 왜구가 침략하는 혼돈의 시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시기엔 백성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반란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해서라는 인물이 가정제에게 충언을 했습니다. 황제께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황제를 원망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 말을 들은 가정제는 경로에 당장 해서의 목을 자르라 명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한 신하가 담담하게 이미 해서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자신의 관을 짜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정제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면 목숨은 살려도 돼 잡아서 고문하여 더 이상 상소를 올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러한 기계 있는 충신을 죽인다면 자신이 역사에서 암군으로 평가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충언에도 가정제는 여색에 빠져 살았고 1521년부터 1567년까지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사에는 관심이 없던 황제가 죽고 그제서야 황실의 재정 상태는 수면 위로 떠올랐죠. 이후 명나라의 쇠퇴는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암군으로 평가받는 명나라 황제 가정제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